레이아웃 LM에 대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소개입니다. 해당 논문은 다큐먼트 이미지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다큐먼트 이미지 언더스탠딩은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그 텍스트의 위치 정보인 레이아웃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논문 스캔 이미지에 대해서를 보시면은 이미지 안에 어떠한 텍스트들이 존재하지만 그 텍스트들이 일정 레이아웃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큐먼트 이미지 언더스탠딩을 잘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먼저 단순히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CNN을 활용을 해서 이 다큐먼트 이미지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류의 방법론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GCN이 그 다음으로 선행 연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아웃 LM에 대한 연구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레이아웃 LM에 대한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해당 모델은 NLP에서 사용되고 있는 버트 모델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버트 모델과 차이점은, 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인풋 토큰에 대한 임베딩, 그리고 세그먼트에 대한 임베딩, 포지셔널 임베딩이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서메이션으로 인풋 임베딩이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레이아웃 LM은 버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세 가지에 대한 임베딩을 그대로 가져가고, 추가적으로 바운딩 박스에 의해 파생되는 포지션 2D 포지션 임베딩을 인풋 임베딩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풋 임베딩을 활용을 해서 버트에 쓰이는 학습 방법과 동일하게 프리트레이닝이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임베딩 레이어를 레이아웃 LM 임베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미지에서 나오는 피처, 패스트 RCN에서 나오는 이 피처를 어떤 ROI에 대한 임베딩 피처를 뽑아내서 그거를 한 번 더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임베딩을 한 다음에 레이아웃 LM 임베딩과 합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예측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하는 모델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큐먼트 이미지 언더스탠딩에서 폼 언더스탠딩이라는 태스크에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의 이미지는 패스포트 아이디가 있고, 그 해당하는 오른쪽에 그 패스포트 아이디에 대한 숫자들이 존재를 한다고 이 예제를 들었을 때, 당연히 이 패스포트 아이디는 오른쪽에 가장 확률적으로 잘 등장할 것입니다. 위아래 왼쪽보다는 당연히 어떤 키에 대한 키 밸류의 형태로 왼쪽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에서 발생되는 텍스트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이 포지션까지도 셀프 어텐션 베이스로 학습을 하는 데 이 아이디어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비주얼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먼저 어떤 이미지의 전체적인 피처, 다큐먼트 피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피처를 일반적으로 레이아웃 정보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이 피처 같은 경우는 다큐먼트를 분류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미지 피처 자체가 단어 안에 있는, 단어상에 있는 이미지 피처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실제로 어떤 그 단어의 폰트 정보까지도 이 이미지 피처에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은 단어마다 어떤 태스크를 예측을 할 때 시퀀셜 레이블링에 대한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당하는 방법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앞서서 이 버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트의 인풋 임베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임베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풋 인베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워드 인베딩, 이제 토큰 인베딩이죠. 그 해당하는 어떤 문맥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지셔너 인베딩은 어떤 시계열 주기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세그먼트 인베딩인데, 이거는 문장 단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베딩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서메이션으로 버트의 인풋 인베딩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트의 목적 함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버트의 어떤 그 히든 타겟인 마스크 토큰을 예측을 하는 로스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이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실제로 오는 문장이냐 아니면 다른 문장이냐라는 예측을 하는 NSP 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고 그러면 이 레이아웃 LM은 이 버트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버트에서 워드 인베딩, 포지션 인베딩, 세그먼트 인베딩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 바운디 박스에서 나오는 각 좌표에 대해서 4개의 좌표에 대해서 각각 인베딩을 한 후에 인풋 인베딩에 더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개의 바운딩 박스에서 나오는 이 인베딩 벡터, 인풋 인베딩 같은 경우는 2D 포지션 인베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레이아웃에 대한 어떤 상대적 공간 위치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버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3가지 인베딩 벡터와 그리고 제한되는 4가지에 대한 바운딩 박스에 대한 4가지 벡터를 추가적으로 다 더해줘서 인풋 인베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시를 들게 되면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해당하는 텍스트를 뽑아낸 다음에 그 텍스트들에 대해서 방금과 같은 말한 뭐 토큰 인베딩, 세그먼트 인베딩, 포지셔널 인베딩, 그리고 이제 2D 포지션 인베딩에 대해서 모두 다 더해진 다음에 어떤 버트 구조에서 나오는 라스트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레이아웃 LM 인베딩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이 이미지 피처를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 해당 논문은 패스트 RCN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의 특정한 부위에 대한 피처 벡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에서 이 6개 단계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미지에서 그 해당 단어가 어떻게 이미지 벡터로 표현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크게 3가지 박스를 이제 색깔로 다르게 표현을 해봤는데, 먼저 빨간색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는 이 실제 이미지상에서 어떤 디텍션이 되고 싶어하는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박스이고요. 그리고 그 박스를 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초기 박스, 어떤 앵커 박스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앵커 박스를 파란색으로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앵커 박스와 어느 정도 IOU가 많이 겹치는 부분을 실제로 예측에 사용되는 앵커 박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젠플에서는 빨간색 박스랑 파란색 박스가 가장 많이 겹치는 이 앵커 박스,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인데,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기준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잘 예측하기 위한 어떤 프로포절 박스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절 박스는 정확하게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랑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 잘 제한이 되는 박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걸 이제 녹색 박스로 정의를 해봤고, 그 녹색 박스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크게 보게 되면은 4번째 스텝에서 프로포저된 피처 맵이 어떤 벡터 2D 텐서 형태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거를 이제 지금 이 네 번째에 보이는 이미지로 보시면 되겠고, 그 이미지에서 크기를 5x1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5x12, 뭐 다른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 픽셀의 크기가 다양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같은 크기의 퀀타이제이션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 5x12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도록 변형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이 변형이라는 거는 이제 풀링이 돼,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풀링이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그 5x11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풀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이나믹한 커널 사이즈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x12라는 어떤 피처맵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1 곱하기 4에 대한 커널을 사용하게 되면은 3x3의 어떤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풀링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사이즈가 오더라도 그 해당하는 사이즈를 원하는 타겟 아웃풋 사이즈에 맞도록 다양한 이제 커널을 사용을 해서 동일한 3x3의 피처 맵으로 풀링 레이어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플래튼 시키면은 어떤 동일한 사이즈의 퀀타이제이션이 되는 피처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벡터를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태워서 어느 정도 리니어 인베딩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레이아웃 LM 인베딩과 더해져서 여러 개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이 목적 함수 같은 경우는 버트에서 이제 LMM 로스를 쓰게 됐는데, 그 해당하는 로스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비주얼이라는 단어가 이제 추가된 MVLM 로스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요 해당하는 모델 구조에서 인풋 인베딩에 2D 포지셔널 인베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풋 인베딩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2D 포지셔널 인베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요 MVLM 로스라고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컨셉은 LMM 로스랑 버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LMM 로스랑 같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이제 다큐먼트는 다양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큐먼트에 대한 도메인 태그를 같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슈퍼바이즈드하게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 다큐먼트 레이블에 대해서, 다큐먼트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이 로스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클래스 토큰을 이용을 해서 그 해당하는 다큐먼트 도메인을 분류를 하는 그 슈퍼바이즈드 시그널을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정리입니다. 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해당하는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뽑아내고, 그 텍스트에 대한 버트 인풋 인베딩과 그리고 그 레이아웃에 대한 2D 포지셔널 인베딩을 추가를 해줘서 레이아웃 LM 인베딩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나온 패스트 RCN에서 나온 어떤 이미지 벡터를 같이 더해줌으로써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예측을 한다고 이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사용된 데는 스캔 다큐먼트 이미지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이 아래의 레이아웃 유형이 레터, 메모, 이메일, 파일 폴더, 요 여러 가지에 대한 레이아웃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form understanding, 그리고 그 list understanding, 그리고 document image classification, 요 세 가지를 다루고 있고요.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이 form understanding은 이
named entity recognition에 대한 태스크와 그 엔티티에 대한 그 연결에 대한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링킹에 대한 프리딕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NER 태스크가 먼저 수행이 되고 그 NER에서 나온 엔티티 그것들의 관계, 그 관계까지도 예측을 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그 보라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링킹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관계를 예측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는 이제 이미지상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포맷 키가 있을 것입니다. 그 키라는 키라는 관점에서는 이 이그젬플에서는 컴퍼니, 어드레스, 데이트, 토털, other 요 5가지에 대한 어떤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키값들이 있을 텐데요. 그 키값에 대해서 밸류가 어떤 것인지 그런 텍스트를 이미지 안에서 텍스트를 뽑아내는 슬롯 프리딕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다큐먼트 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이미지과 같이 레터, 폼, 이메일, 핸드라이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큐먼트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지만 어떠한 태스크에 대해서 어떠한 피처가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FUNSD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일단 그 NER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그 엔티티에 대한 관계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인데요. 이러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는 레이아웃 정보가 가장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리스트 프리딕션, 이 슬롯 프리딕션, 그래서 뭐 영수증의 날짜가 무엇인지, 그런 금액이 무엇인지 이런 걸 예측을 하는 태스크인데, 이 해당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텍스트 피처 자체가 굉장히 성능을 초기에 높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큐먼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 다큐먼트 문서 분류 자체는 이미지 정보만 있어도 충분히 90%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와 레이아웃, 이미지 세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94%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도 이미지 피처가 추가됐을 때 굉장히 3%의 성능 향상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지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영수증에 있는 슬롯 프리딕션에 대한 좀 방법,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스트 프리딕션에 대해서 데이터는 이제 영수증, 필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영수증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미지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의 바운딩 박스 좌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오른쪽 테이블 같은 경우는 탑 레프트에서 지정이 되는 바운딩 박스랑 바텀 라이트 이 아래쪽 부분에서 표현이 되는 바운딩 박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이 단어들의 바운딩 박스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바운딩 박스만 이제 필요만 하고요. 이제 나머지 이 바텀 라이트 같은 경우는 무시를 하고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텍스트에 대한 바운딩 박스뿐만 아니라 이 해당하는 텍스트가 이 영수증에 내가 원하는 어떤 컴퍼니, 이 영수증의 컴퍼니는 무엇이고, 날짜는 무엇이고, 주소는 무엇이고, 금액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텍스트에 대한 어떤 그 슬롯을 해주는 이 JSON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미지, 텍스트, 슬롯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 자체는 문장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단어 기반으로 바운딩 박스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 있는, 문장으로 표현된 바운딩 박스를 단어의 형태의 바운딩 박스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지 픽셀이 가로가 36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이제 길이가 이제 글자 단위로, 자소 단위로 카운팅을 하게 되면은 글자 개수가 22개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띄어쓰기 단위로 파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싱하게 되면은 이 mr.이라는 이 어떤 워드에 대해서 길이가 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mr 전체 문장에서 mr.이라는 이 단어의 비율이 22대 3이니까 요 22대 3을 이 이미지상에서 363의 가로의 픽셀 길이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율만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63 곱하기 22분의 3 하면 49가 나오죠. 그 49를 이미지 픽셀상에서 mr점까지의 바운딩 박스다. 가로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공백은 5픽셀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에 있는 바운딩 박스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어 LM의 모델 입력 데이터는 이제 영수증 하나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 영수증을 하나의 문장으로 NLP 버트 기준으로 한 문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지막에 숫자로 끝나게 되는데 5600으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버트의 한 문장의 인풋 값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클래스 토큰과 맨 마지막에 세퍼레이션 토큰이 주어져서 이렇게 버트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버트에 사용되는 워드피스 토커나이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골든, 아치스 이런 단어들은 이제 뭐 단어 인풋으로, 그러니까 토커나이저로 쓰게 되면은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SDN 같은 이 단어에 대해서는 SD하고 N이 따로 분리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토커나이저에서 나오는 이 토큰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 문장의 어떤 시리즈 형태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서로이 데이터셋에 대한 태스크는 이 리스트의 슬랍 프리딕션인데, 이 슬랍 프리딕션은 시퀀셜한 레이블링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이라는 이 단어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이 단어가, 이 토큰이 컴퍼니냐, 컴퍼니에 대한 슬롯이냐, 토털에 대한 슬롯이냐, 어드레스, 데이트에 대한 슬롯이냐, 요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시퀀셜하게 예측을 하는 이제 태스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정답 레이블로 바로 보게 되면은 요 이미지상에서 이 골든 아치스 레스토랑스 앤 SDN PhD 요가 같은 까지 이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컴퍼니에 대한 슬롯이기 때문에 요 해당하는 토큰에 대해서 각각 다 컴퍼니라고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색은 아무것도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넌이라는 레이블로 사용할 수 있겠고, 레벨부터는 어드레스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요거를 좀 더 이후에 추가적인 형태의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 컴퍼니를 0으로, 그리고 이제 너는 4로, 그리고 어드레스를 2로 표현해서 이렇게 그냥 아까 그 앞서 설명드린 텍스트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OB 태그 포맷으로 레이블링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성능이 좀 더 향상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OB에서 O란 아웃사이드를 의미를 하고 B는 비기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해당하는 태그는 이제 그 버트 토커나이저에서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개로 분해를 할 때 그 분해된 단어들의 시작점과 끝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그젬플에 대해서는 SDN이라는 하나의 어떤 단어가 버트 토커나이저에 의해서 SD 그리고 샵샵 N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SD는 맨 앞에서 나오는 분리된 것들 중에서 맨 앞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B라고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뭐 중간이나 뒤에 거에 대해서는 다 O로, 아웃사이드로 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H도 같은 경우 동일한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어떤 6부터 6하고 어떤 쉼표가 있는데, 요 6하고 쉼표를 버트 토커나이저에 넣게 되면은 6이랑 쉼표랑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6을 비기닝, 그리고 이제 쉼표를 아웃사이드, 이런 식으로 태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셉은 비기닝을 그대로 해당하는 슬롯 키 레이블로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에 대한 부분을 학습 로스에 포함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SDN에서 N에 대한 어떤 파생된 토큰은 마이너스 100을 이제 할당을 함으로써 여기 로스 계산할 때 제외를 시켜주고, SD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요 해당하는 토큰은 컴퍼니에 대한 토큰이니까 이 SD는 컴퍼니다 라는 어떤 프리딕션 태스크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골든이나 아치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거는 이제 해당하는 토큰은 컴퍼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 OB 태그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컴퍼니 그리고 이제 레벨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어드레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칭이 되고, 클래스랑 이제 세프 토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시키지 않는 부분으로 마이너스 100에 대한 레이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먼저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검은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버트의 토큰 인베딩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이너소이드한 포지셔널 인베딩이 이제 버트 원래 기존에 있는 버트에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이 기존 버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풋 인베딩이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큰 타입 인베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세그먼트 인베딩으로 보실 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0으로 표기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레이아웃 LM에서 추가되는 인풋 인베딩이 그 바운딩 박스 좌표 있었죠. 그 좌표에 대해서 인베딩을 4가지 인베딩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 어퍼 포지션과 로어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은 높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이에 대한 값도 인베딩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 라인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위에 있는 바운딩 박스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인풋 인베딩을 만드는 두 가지의 인베딩 벡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로의 길이 같은 경우도 위 해당하는 바운딩 박스에서 만들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총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9개의 인풋 인베딩을 가지고 버트 모델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버트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프리트레이닝 버트 모델에 대해서 어떤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여기서 이제 시퀀셜 레이블링이죠. 그래서 각 시퀀스마다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골든이 0이다, 아치스는 0이다, 그러니까 아치스는 컴퍼니다, 레스토랑스는 컴퍼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아웃풋이 이렇게 방금 이전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직접 데이터를 받아서 실험을 했을 때 에폭 한 20 정도의 데이터는 한 700장으로 요 해당 이 소리 데이터 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성능이 나왔고,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양정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박스 표현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토털 세이지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가 돼야 되는데, 오른쪽 프리딕션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위쪽을 바운딩 박스 하게 됐죠. 아무튼 값은 동일하게 예측이 됐지만 약간 좌표상으로는 잘못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요거를 이제 실제로는 이제 라운드 토털이라는 요 총계에 대한 금액을 바운딩 박스를 실제 태깅을 잘못한 이그젠플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모델이 오히려 더 잘 잡는 테스트 결과가 나왔고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토털이라는 슬롯에 대해서 더 잘 예측이 된 이그젠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캐시랑 토털은 같은데 어떻게 보면 토털에 대한 정확한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제 태깅한 사람보다 모델이 더 잘 예측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